지금 수업은 아이아타 케빈 크루 트레이닝 신유형 55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풀어보셨죠? 풀어보시고 답을 같이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후에 다음 비행을 위해서 출발 전까지 지상에서 머무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답이 뭐예요, 여러분들? 턴어라운드라고 부르죠? 턴어라운드. 자, 턴어라운드라고 부른다. 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한 후에 하셨죠, 여러분들? 턴어라운드. 넥스트. 자, 두 번째 문제. 아야타가 지정하는 베트남 항공의 두 자리 항공사 부호는 VN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맞습니다. 아야타, 인터내셔널,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그 항공사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코드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항공은 우리가 VN은 외워두시고요. 베트남 항공도 이제 항공인 승무원들이 있죠. 자, 그리고 참고로 대한항공은 K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OG다. 싱가포르 항공은 SQ다. 그죠? 자, 캐세이 퍼시픽은 CX다. 우리 메인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주요 항공사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국내 항공사 LCC도 코드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항공기는 육지에 착륙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바다나 강과 같은 수면 위에 내리는 비상착수가 가능합니까? 답은 자, 맞습니다. 자, 비상 착수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디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디칭, 디칭. 자, 그래서 우리가 구명복 입는 것도 배우고, 구명복 펼치는 것도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비상 탈출 훈련을 받는데 승무원들이 육지에서 내리는 것, 또 바다에서 내리는 것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동반소화는 자, 이거 뭘까요? UM은 약은 알고 있어요. 자, unaccompanied minor. 동반되지 않은 minor, 약자라는 얘기예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아닌 것은 아이는 지상직원의 에스코트 없이 혼자 탑승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맞죠? 전담 객실 승무원이 공항 카운터에서부터 아이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다? 승무원이 아니죠. 공항 직원이 어린아이를 인계해서 케빈 밖에서 바로 인계해 줍니다. 객실 승무원한테. 답은 B. 3번. 비행 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객실 승무원의 시야가 확보된 좌석에 배정한다. 따라서 UM은 보통 갤리 근처에 앞좌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돌봐줘야 되거든요. 목적지 도착 시 아이를 마중 나온 보호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인계한다. 누가 합니까? 지상 직원이 부모에게 인계합니다. 자, 답은 2번이죠. 그렇죠? 자, 부모가 지상 직원한테 인계해주고 데스크에서 체크인 데스크에서 그리고 지상 직원이 아이를 쭉 에스코트해서 기내 승무원한테 인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이제 기종이에요, 여러분. 드림라이너 787-7, 8, 9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드림라이너라는 별칭으로 불려요. 그쵸? 787 우리는 국내에는 787-9 드림라이너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서. 자, 그래서 이거는 787-9이죠, 여러분. 그쵸? 자, 787-8 써놓으시고 787-9 국내에서 상용이 되고 있고 787-10까지 있습니다. 8, 9, 10 있습니다. 8, 9, 10. 자, 이거를 787 시리즈라고 합니다. 드림라이너. 보셨죠, 여러분들 여기? 자, 드림라이너라고 불립니다. 연료 효율이 동급 항공기에 비해서 20%가 높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787-9 드림라이너로 여러분들 논스탑으로 서울에서 뉴욕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까지 가능한 거예요. 장거리 이동에 도움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내 좌석까지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승객에게 부여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은 자,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은 뭐의 약자일까요, 여러분들? 휠체어, 여기는 stairs, S는 stairs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자, 스테어, 휠체어, 스테어까지 필요하다. 스테어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내에서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휠체어, 캐빈 이렇게 합니다. 보행 불가예요. 응? 보행 불가 승객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씩 가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휠체어 바운더리 패신저 적어놓으세요. 휠체어 바운더리 패신저 이거는 승객이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기내 좌석까지는 전용 휠체어로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휠체어 오비는 뭐예요? 휠체어 온보드. 공항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내에서도 온보드에서도 이동하기 위해서 휠체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비행기에서는 WCHC 승객이 많아요. 휠체어 캐빈입니다. 보행이 불가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WCH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뭐야? WCHS 하고요. WCHC를 좀 잘 알아둘게요. WCHC는요. 기내 좌석까지 수동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완전 보행 불가 패신저를 WCHC라고 합니다. 캐빈까지 휠체어가 필요하다. 캐빈에서도 휠체어가 필요하다. 자, 넥스트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에요, 여러분들. 반려동물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보실까요? 답은 3번입니다. 장애인 승객의 보조를 위해 훈련단 안내견은 승객과 함께 탑승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려동물은 무게가 가벼운 경우 무료 수화물 허용량에 포함된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려동물은 다 차지를 내야 됩니다, 비용을. 또한 모든 반려동물은 크기와 상관없이 화물칸을 통해서만 운송된다? 아니죠. 일부는 종류에 따라서 캐빈에서 가능하고 일부는 화물칸에만 실어야 합니다. 탑재해야만 합니다. 4번 뱀,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도 케이지에 넣으면 승객과 함께 기내 탑승 가능하다. 이거는 좀 별표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죠. 왜? 뱀, 거북이는 여러분들 캐빈도 안 되고 화물로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수화물 위탁도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수화물 전용기에만 실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뱀하고 거북이는요, 캐빈도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위탁 수화물도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런던 히드로는 아야타 공항 코드가 LHR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LHR입니다. 런던 히드로 에어포트 LHR. 런던은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커먼합니다. 9번 가보실까요? 기내 응급환자 발생 시 승무원의 대응 요령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답은 2번 볼게요. 자, 응급처치를 진행하는 모두 세부 단계마다 처치를 멈추고 선임 승무원에게 가서 보고한다? 아니죠. 응급처치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선임 승무원에게 보고하는 리포트 역할을 하는 승무원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배정해야 됩니다. 자, 올바른 건 뭐야? 1번. 처치를 시작하기 전 환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도움을 줄 것을 알린다. 세 번째. 환자의 사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주변 승객들과 상황을 공유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이거는 승무원들끼리는 공유하죠. 하지만 승객하고는 안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승무원은 의학적 진단을 내리지 않죠. 그리고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객관적인 증상에 근거하여 처치하죠. 주관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여러분들 보통은 다른 승무원 커뮤니케이터가 있어요. 기장과 선임 승무원에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리포터 역할을 하는 커뮤니케이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항공사는 리포터라고 부르고 어떤 항공사는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죠. 넥스트 가보시겠습니다. 자,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안전관리라고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맞죠? 그쵸? 자, 안전관리는 이미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자, 정상적인 운항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낮추는 모든 예방적 활동을 안전관리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비행 중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에 대하여 최종적인 지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답이 뭐예요? 기장일까요? 부기장일까요? 선임 객실 승무원일까요? 항공 관제사일까요? 자, 답은 여러분들 기장이에요. 응? 자, 최종적인 지휘를 갖는 사람은 기장입니다. 비행기에서는. 알겠죠? 자, 항공법 및 국제표준 규정에 따라 기장은 해당 항공기 운항 및 안전에 관한 전적인 권한과 최종 책임을 집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 부기장이나 선임 객실 승무원의 보고를 받아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누굽니까? 기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시겠습니다. 디칭이 뭐예요, 여러분들? 물에서 착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서 비상탈출하는 거를 디칭이라고 하죠. 디칭. 답은 뭡니까? 1번, 2번, 4번 중에 고르셨어요? 자, 답은 2번이겠죠, 여러분. 자, 항공기가 육지에 착륙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 수면 위로 착수하는 거. 여러분들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건 이미 아니죠. 그거는 크래시죠. 에어크래프트 크래시죠. 그죠? 됐습니다. 항공기가 주기, 파킹이죠. 유지 보수, 급유 및 승객의 탑승과 하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항 내 구역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응? 급유도 하고요. 유지 보수도 하고요. 답이 뭡니까, 여러분? 응? 자, 답은 계류장입니다. 계류장. 계류장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에이프런이라고 부릅니다. 활주로, 비행기가 막 굴러가는 거, 런웨이. 그쵸? 유도로, 어, 런웨이 다음에 여러분 텍스웨이가 있죠. 유도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막 달려가지 않죠. 그죠? 활주로 전에 유도로를 거쳐서 활주로로 가죠. 그러니까 계류장에 있다가 유도로로 갔다가 활주로로 갔다가 테이크오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류장 전에 승객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터미널에 있죠. 터미널. 자, 계류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이프런 혹은 램프라고 부릅니다. 계류장은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전이나 비행을 마친 후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자, 이곳에서 승객의 탑승과 하기, 화물 적재, 연료 보고, 기체 점검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어디서? 계류장에서, 에이프런에서, 램프에서. 활주로는 이착륙을 위한 항공기가 달려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자, 유도로는 활주로와 계류장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자, 14번 가보실게요. 객실 승무원이 즉각적인 산소 공급, 기장 보고, 의료 지원 등의 비상전차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응? 즉각적으로 산소를 공급한대요. 응? 자, 어떤 사람한테? 알레르기 있는 사람? 저혈압? 수면 부족? 아니죠. 답은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3번. 호흡 곤란이죠. 그죠? difficulty in breathing. breathing이 곤란한 사람. 승객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일 경우 승무원은 즉시 휴대용 산소통, 포러블, 옥시전 바를 혹은 포러블, 게시저스, 옥시전 바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자, O2 바틀이죠. 산소 바틀, O2 바틀, O2 바틀을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합니다. 자, 이는 생명과 직결된 위급 상황이므로 기장에게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 의료 자문을 받거나 기내 의사를 찾는 페이저를 해야 되겠죠. 메디컬 프로페셔널 콜 혹은 페이저, 닥터 페이저 이렇게 부릅니다. 전문적인 의료 지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자, 15번 가보실까요? 특정 노선에서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협약을 맺고 한 대의 항공기를 함께 이용하여 운항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개 이상의 항공사 협약을 맺죠. 한 대로 함께 운항해요. 한 대로. 그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코드 쉐어라고 합니다. 코드 쉐어. 항공 동맹하고는 여러분들 이거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항공 동맹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항공기를 타고 갔어.
홍콩에 도착했어. 근데 동맹항공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홍콩에서 싱가포르 가는데 홍콩에서 싱가포르 가기 위해서 다른 항공사, 동맹항공사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연계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카고도 화물도 자동적으로 다른 항공사로 옮겨지는 거죠. 항공 동맹을 맺게 되면. 하지만 항공기로 세일을 같이 해. 대한항공 예를 들면 대한항공과 캐세이하고 세일을 같이 해. 응? 그래서 대한항공기인데 CX 캐세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항공기에. 그죠? 이건 공동으로 코드 쉐어라고 합니다. 코드 쉐어하고 얼라이언스하고는 다릅니다. 항공 동맹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스카이팀, 대한항공의 대표죠. 그 다음에 스타얼라이언스, 아시아나가 들어있죠. 그죠? 그럼 원월드는 많진 않죠. 굵직굵직한 굉장히 큰 항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델타항공, 개세, 퍼시픽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코드 쉐어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읽어보세요. 코드 쉐어는 항공기 한 대를 2개 이상의 항공사가 자신의 편명을 붙여 함께 운항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알았죠? 자, 실제 비행기를 띄우는 항공사와 좌석 일부를 자사 이름으로 판매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타는데 이게 코드 쉐어가 캐세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캐세이 항공권이야. 그죠? 그래서 같이 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는 항공사는 직접 취항하지 않고도 노선을 확장하는 효과를 얻고 승객은 더 다양한 비행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15번 가시겠습니다. 특정 노선에서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협약을 맺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건 했죠? 그 다음 가실게요. 만 2세, 24개월 이상의 승객은 항공 안전 규정에 따라 별도의 좌석 없이 보호자의 무릎에 앉아 여행할 수 있다? 24개월 이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니죠. 24개월 미만이죠. 이상 미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24개월 미만은 티켓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나눠줘? 아이한테 베이비 베스넷, 주로 벌크헤드, 벽면 있는 좌석을 주고요. 왜냐하면 내 애기를 안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세 미만한테는 벌크헤드 좌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베스넷을 주죠. 근데 꼭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미국을 가야 되는데 벌크헤드 시시 애기가 많아가지고 다 예약됐대. 그러면 승객이 저는 일반석 벌크헤드 시시 아니라 캐빈에 있는 다른 좌석 탈게요 하면은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내 안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닥에 베이비 베스넷을 설치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기내에서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승객을 식별하기 위한 객관적인으로 의학적인 관찰 기준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뭘까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십시오. 자, 38도 이상의 발열과 지속적인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있다. 원인을 알 수 있는 피부 발진이 있다. 타박상이 있다. 자, 다른 증상 없이 단순히 기내에서 그냥 계속 잠자는 사람. 4번, 본인의 의지로 조절되지 않은 지속적인 설사하고 구토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이어리아 돼 있죠? 이게 설사예요. 영어로 구토, vomiting입니다. 다이어리아, vomiting. 자, 답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번입니다. 3번 답이죠? 그쵸? 자, 의심되는 승객이 아닙니다. 잠만 잔다고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중 소속된 항공 동맹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응? 자, 18번 하시죠. 18번. 자, 답 골라보세요. 답 골라보십시오. 다 고르셨나요? 자, 타이 항공 어디에 들어갑니까? 스타 얼라이언스 적어놓으세요. 스타 얼라이언스. 델타 항공 어디에 됩니까? 응? 자, 여기로 가시면 설명할게요. 프리로. 자, 델타 항공, 베트남 항공, 중화 항공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스카이팀이에요. 스카이팀. 알겠죠? 델타, 베트남, 중화, 스카이팀. 또 대한항공도 스카이팀입니다. 하지만 타이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 아시아나처럼 스타얼라이언스에 들어갑니다. 특히 대만의 중화항공과 대만의 차이나에어, 차이나에어는 대만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본토 에어차이나가 있어요. 에어차이나. 이거는 여러분들 중국 본토예요.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자, 차이나에어는 대만 거고요. 에어차이나는 어디 겁니까, 여러분들?
중국 본토 거예요. 알겠죠? 에어 차이나. 자, 에어 차이나는 어디 겁니까? 저기 여러분 스타얼라이언스예요. 스타얼라이언스 아시아나처럼 스타얼라이언스 적어놓으세요. 에어차이나는 에어차이나 적어놓으시고 스타얼라이언스고 델타, 베트남, 중화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무엇입니까? 그럼 스카이티 아니 대한항공은 미안해요. 델타, 베트남, 중화, 대한항공은 스카이티입니다. 얘는 타이는 스타얼라이언스, 에어차이나도 스타얼라이언스 이렇게 두 개 적어놓으세요. 되셨죠? 크루 리소스 CRM,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 자,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승무원들의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사고가 조금만 사고들이 일어나고 조금만 사고들이 결국은 큰 사고, 액시던트로 크래시, 크래시라는 대형 사고까지도 일어난다. 따라서 어떻게 승무원 간에 케빈 크루와 케빈 크루와 플라이트 크루 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를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CRM 교육, 저도 1년에 한 번씩 CRM 교육을 받았어요. 팀플 같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케이스를 주고, 이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동료 간에 이런 걸 당연히 나간 다음에, 나중에 토론, 디스커션, 발표 등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 나가죠. 자, CR의 인적 관리의 목적은 3번 인적 과실 방지 및 안전 비행을 위한 가용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협력을 도모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CR은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인적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높인다 라는 겁니다. 기장, 부기장, 개시 승무원 등 비행 관련 인원들의 의사소통, 팀워크,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을 발휘하여 모든 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넥스트 가보실게요. 항공기 기내 좌석 배열 시에 비행기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가장 왼쪽 창가는 좌석 번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 A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냐면 그 칵핏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을 따지는 거예요. 칵핏을 앞으로 보고 있을 때 왼쪽부터 A, B, C, D, E, F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칵핏을 앞으로 보고서 그죠? 칵핏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문제 풀어보세요. 항공기가 승객 탑승을 마치고 이륙을 위해 이동하는 표준 절차 의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탑승을 마쳤어. 이륙을 위해서 이동을 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답이 뭐예요? 응? 자, 승객 보딩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뒤로 푸시백 합니다. 뒤로 이제 브리지를 떼야죠. 자, 이럴 때 푸시백 할 때 토잉카가 이끌어줍니다.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뒤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하죠. 그죠? 뒤에 시야도 안 보이죠. 그죠? 너무 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이제 토잉카가 이끌어줍니다. 빼내는 거죠, 뒤로. 자, 그리고 나서 지상 활주로 택시잉 합니다. 활주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런웨이로 갑니다. 엄청 빨리 달리죠, 런웨이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순서입니다. 따라서 답은 여러분들 2번입니다. 자, 푸시백이 뭐예요? 뒤로 밀어내는 거. 토잉카를 이용해서 뒤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 뒤로 푸시백 할 때 승무원들은 캐빈 세이프티 체크 해야 됩니다. 도어 체크 해야 됩니다. 그죠? 도어를 디파처 레벨로 door for departure, door for safety, door safety check 이렇게 해서 오토매틱으로 바꿔놔야 되는 게 바로 푸시백 할 때 이미 움직일 때입니다. 자, 22번 가보실까요? 다음 중 기내 특별식 서비스 코드 중 소아 기내식을 의미하는 코드는 뭡니까? 소아. 찰밀 아닙니까? 그죠? 답은 3번이죠. 자, VGM이요. 자, 그 다음에 fruit plate meal, 찰밀, 다이아베리빌, DBML입니다. 자, 가보실게요. 3번. 네 자리 알파벳으로 하죠. CHML 소아 약자를 포함해요. 그죠? 2세 이상에서 12세 미만까지. BBML은 뭐예요? 베이비밀 2세 미만, 2세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CHML입니다. CHML. 알겠죠? VGML 베지테리언 밀 하시고요. DBML 다이아베릭 밀 당뇨식. 그러니까 당뇨 환자식.
꼭 환자만 먹는 게 아니라 당뇨를 피하기 위해서 당뇨식을 절제하는 경우도 DBML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죠? 트라이얼미는 2세 이상부터 12세 미만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세야 딱. 근데 우리 아이는 좀 발육이 늦어. 그러면 트라이얼미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10 몇 세야. 근데 발육이 굉장히 늦어. 그래도 트라이얼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2세부터 12세 미만까지지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은 22번까지 풀었습니다. 잠시 쉬시고 23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